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6월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약이 끝나면 또 바로 청약하는 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SOS랩인데요.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약합니다.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일정인데 일정이 약간 독특하고요.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환불되니까요.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앞으로는 미래에셋스펙과 신한리츠, 그리고 뒤로는 한국스펙과 일정이 겹쳐 있으니까요. 청약 자금이 어느 정도는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조금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6월 25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단독 상장할 예정이니까 상장 일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SOS랩은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다는 사방으로 빛을 쏘아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거든요. 주변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적용이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다 기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반자율주행은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다를 탑재한 차량을 요즘에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동차 외에도 로봇이나 스마트시티, 그리고 산업 현장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라이다 기술이 필요한 전방 섹터가 아주 넓기 때문에 라이다 시장이 향후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자동차 등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라이다 시장 규모는 올해 약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SOS랩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성만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시장 규모를 보시면 매년 2배 정도로 크게 성장이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SOS랩이 라이다 관련으로는 선도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향후 가능성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비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OS랩의 현재 실적은 매출액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2배씩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올해 1분기에는 22억 원으로 벌써 전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올해는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상장 이후에도 이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밸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파악을 해두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체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1072대 1이었고 2216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 비율은 4.2%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그럭저럭 양호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4.2%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4.3%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건수 신청 비율이 수량보다 약간 높았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1,5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을 28% 초과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의 약 98%는 공모가 이상 가격을 신청을 했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OS랩은 이번 IPO에서 230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이 종목은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거든요. 26년과 27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적절하게 정해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교를 해보고 싶은 기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작년에 상장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 레이더는 라이다 기술 친구인 레이더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공모가가 8,000원이었는데요. 상장일의 주가는 3만원까지 상승하는 큰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11,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공모가 8,000원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는 공모가 아래 가격으로 거래되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은 모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밸류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4개분기 매출액으로 PSR을 계산해 보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PSR 33.8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고 SOS랩은 34.1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두 종목은 비슷한 밸류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SOS랩은 나중에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공모가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상장일에는 수급으로 시세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이 종목이 상장할 때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총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5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우리사주 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두 곳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4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 BNK투자증권 2만 5천 주만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BNK투자증권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적겠지만 두 증권사 배정 수량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한국투자증권으로 청약하는 게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투는 일반 청약 한도가 7,500주이고요.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4,300만 원이 필요하고 BNK투자증권은 청약 한도가 2,500주입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는 모두 최소 수량이 50주인데요. 한투가 이제 최소 수량을 50주로 확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50주 이상을 청약해야 되고 증거금은 28만 7,500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고 BNK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해 보니까 상장일에 51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29.4% 물량이 유통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은 592억 원입니다.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은 그럭저럭 보통 수준 정도로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321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주식의 18.3% 물량이니까 공모주주보다는 기존 주주가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주주 내역이 아주 복잡했는데요. 상장하기 전부터 꽤 많은 투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여하튼 재무적 투자자는 243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고요. 개인 주주는 78만 주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물량이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 물량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의 흐름을 조금 만들어 나가면서 물량을 정리해 나가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 22년도와 23년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 두 증권사는 주당 8,500원에 약 80억 원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이때가 상장하기 전 프리-IPO로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인 것 같은데요. 주당 8,500원이면 공모가보다 2,000원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므로 최근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의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와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부여된 물량은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행사 가격 2,394원으로 약 13만 주가 부여가 되어 있고 5,199원으로는 약 6만 6천 주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이 약 20만 주 정도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상장일에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 물량이 전체 주식의 1.1% 비중이라서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도 수요 예측은 무난하게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종목 청약 기간에 두 종목이 상장하는데 그리드 위즈와 라메디텍입니다. 두 종목이 어떤 시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상장하는 라메디텍 상장일 흐름을 보면서 청약을 판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메디텍 상장일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균등은 청약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례청약은 신한리츠와 이 종목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한리츠가 먼저 청약이 끝나니까요. 리츠 경쟁률을 보면서 비례청약을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에 상장하는 그리드위즈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